빅데이터 속에서 지역 찾기 신현우의 빅데이터. 더위를 먹으면 경제도 휘청인다. 단순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일하기 힘들다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기후 문제가 경제와 직결돼 있다 이런 표현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함께하는 신현우 경제평론가와 기후위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쯤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다 이런 뉴스를 봤던 것 같은데 네. 오늘 날씨 보고 저는 기겁할 뻔했습니다. 네. 너무나 뜨거웠고 네. 그래서 먼 길 오느라 또 고생 많으셨고요. 예. 저는 10대, 20대 생각하면 여름 돼도 에어컨 없으면 절대 안 돼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요즘 확실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은 좀 과거와 비교해보면 요즘 날씨 어떠세요? 제가 이제 50대 중반인데요. 예. 한 40년 전, 이렇게 해야 이제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때는 어땠습니까? 예. 근데 비교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활 속에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예. 요즘에 너무 더운데 이런 얘기를 하다가도 사실 또 생각해 보면 저희 어렸을 때는 에어컨이라는 게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으니까 찾을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예. 한여름에는 저희 때는 그냥 바깥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도 그랬고 애들도 밖에서 놀았기 예. 때문에 요즘에는 근데 다들 실내 여름에 또 에어컨이 다 있는 데서 있어서 예. 그렇게 생활 속에서는 그때보다 더 더워졌나 이거 못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식생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과가 강원도 한 1,000원쯤 가야 잘 자란다든가 이런 거 깜짝깜짝 놀라죠. 이건 진짜 신기하고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예. 제주도에 유명한 이제 방어 축제를 많이 했는데 예. 요즘은 방어가 속초 이런 데 가야 더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거 깜짝 약간 놀라게 됩니다. 예. 경상남도에도 좀 그렇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잘 못 느낀다. 저도 사실 그런 게 좀 있다. 예.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살림살이가 워낙 팍팍하다 보니까 네. 내가 너무 짜증을 많이 내서 분노로 해서 더 더위에 지금 취약한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밟고 있는 지구가 온도가 실제로 올라간 건 아닐까? 네. 여러분들도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저희가 준비한 오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차트부터 보면서 오늘 신현호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평균 표면 온도 상승 추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자료입니다. 네. 예. 저게 이제 사실 이제 온도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이렇게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저거를 또 열심히 측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열심히 측정하고 있지만 다른 데는 모르잖아요. 근데 저게 이제 미국 항공우주국이 우리가 보통 나사라고 하는 데인데 전 세계를 다 가장 데이터를 집중하고 있는 데인데 저기 보시면 얼마만큼 올랐는지를 저기 측정하기 위해서 1950년에서 80년 그러니까 지난 세기 중반을 평균이라고 놓고 그때보다 얼마가 올랐느냐 혹은 얼마가 내려갔느냐 이런 걸 보시면 그 20세기 중반에 비해서 2023년도에는 1.18도 올랐다. 1.18도. 네, 그리고 저 앞에 보시면 이거 1900년대 초반은 오히려 한 0.4 정도 낮잖아요. 그럼 대체로 100년 정도에 걸쳐서 1.5도 이상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차트로 봤을 때는 그 8, 90년대 들어서는 거의 멈춤 없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빨간색이라서 더더욱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구나 느낄 수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수치로만 봤을 때 100여 년 전과 따져보면 지구 표면 평균 온도가 2도는 아니었고요. 1점 몇 도였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은데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게 그래서 참 측정하기가 어려운 건데요. 왜냐하면 우리만 해도 여름하고 겨울의 차이가 수십 도 나잖아요. 그럼요. 근데 저게 1도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요 공간을 1도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온 생각하듯이 어제는 22도였는데 24도 오늘은 차이 없는데 이런 개념은 근데 다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런 그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그냥 마당이 있는 집, 마당까지 포함해서 이거 1도를 높이거나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창원시 전체를 1도를 높이려면, 1도를 낮추려면, 대한민국을 1도를 낮추려면, 지구를 바닥까지 포함해서 1도를 높이려면 낮추려면 한다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낮춘다면 에어컨을
전 세계를 틀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노출되어 있는 공간이니까요. 이해가 갑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렇게 1도 올라가거나 1도 낮아지는 게 우리 앞에서도 우리 광고 시간에도 약간 봤는데요. 수많은 생태계와 수많은 자연재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결정적인 변수들입니다. 저 정도 숫자만 갖고도. 그렇기 때문에 유엔에서는 지금까지 1.5도를 안 올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는데 이미 올라갔고요. 그 마지노선이 무너졌어요? 무너졌습니다 이미. 그리고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면 큰일이다. 지금 이제 이런 걱정이고 이 상태대로 가면 조만간 우리가 보통 이제 북극하고 남극에 가보면 얼음으로 뒤덮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순간 여름에 되면 얼음이 하나도 없는 순간까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북극곰이 그 빙하 위에 있다가 뭐 빠지기도 하고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엄청난 일인 거죠, 사실은. 이게 우리 단순히 먹거리에도 영향을 끼칠 거고요. 뭐 사라지는 또 생물들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뭐 전력 부족 문제도 야기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폭염이 지속되고 더 뜨거워지면은 냉방도 엄청 가동할 거 아닙니까? 그게 악순환입니다. 더우니까 에어컨 틀어야 되는데요. 에어컨은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전기는 현재까지 유감스럽게도 대부분 석탄, 석유, 가스로 만듭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탄소 원료라고 하는데 이제 조만간 보시겠지만 지구를 이렇게 뜨겁게 한 이유의 가장 대표적인 게 탄소 때문이거든요. 탄소. 그러니까 탄소 때문에 더워졌는데 더우니까 탄소가 더 뜨는 이런 악순환에 우리가 이제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지구가 계속 빨개지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흐름이 이어지는데 한 1점 몇 도 올랐다는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시나리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기후 변화의 원인들, 그 탄소가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어떤 내용 우리가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지 역시나 또 준비한 차트가 있기 때문에 차트 보면서 이 원인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저희 제일 오른쪽을 보시면 연도가 3개가 있습니다. 1911년, 58년, 2023년. 1911년에 탄소의 농도가 300. 저게 이제 ppm인데 저건 이제 우리가 잊어버리자고요. 단위는 300이다. 근데 2023년이 됐으니까 지금 한 90년 정도 지나면서 저게 420까지 올라갑니다. 300에서 420으로 120 올라갔다는데 그럼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거의 100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120 올라갔다니 이렇게 되잖아요. 앞에를 한번 보시면 저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쭉 거슬러 가지 않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요. 저게 300이고요. 저 밑에 보시면 180이잖아요. 그러네요. 180에서 300까지로 왔다 갔다 합니다. 저게 그럼 시간이 얼마냐 하면 80만 년 동안입니다. 80만 년 동안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었는데 80만 년 동안 300을 넘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80만 년 동안 변화라는 게 120 올라갔다 내려갔다는데 전부 다 300 아래에서 120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80만 년 동안 했는데 나름 저항선이 있었는데 300이라고. 저게 100년이라는 게 굉장히 긴 시간처럼 보이지만 80만 년에 비하면 저게 그냥 서 있잖아요. 순식간입니다, 사실은. 순식간에 과거의 추세를 완전히 이탈해 버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뻥 하고 지금 터진 모습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저게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도 더 올라갈 거라는 거죠. 여기가 끝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다시 또 내려가서 오르락 내리락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된다. 탄소다.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앞서 지구 표면 온도 차트 보여드렸었고 또 이산화탄소 농도까지 보여드렸습니다. 80만 년 동안 어느 정도 저항선 넘지 않게 유지되고 있었는데 단 100여 년 만에 쭉 올라가고 있고 끝이 아니라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모두 좀 산업화 영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차트는요. 이 문제의 탄소, 이산화탄소 배출 주요 국가와 그 국가의 배출량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또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저 탄소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누가 배출하느냐? 뭐 공장에서도 나오고 뭐 발전하는 데도 필요하고 뭐 여러 군데서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저기 보시면 제일 밑에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단위가 10, 20, 30이라고 하는데 기가톤이에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대체로 한 35기가톤 정도가 요새 매년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 미국이 한 5, 두 번째가 유럽 등
그럼 미국 다음에 유럽 등이 많이 배출한다는 거예요? 기타 선진국이라고 하면 저게 뭐 호주, 일본 이 정도 됩니다. 예. 저걸 다 합치면 10 정도 되는 겁니다. 네. 35기가톤 중에서 선진국이 10 정도를 낸다. 예. 그다음에 저게 짙은 파란색이 중국인데요. 중국 혼자서 10 정도 또 내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약간 흐린 파란색들. 예. 저게 이제 뭐 인도 여타 개발도상국들입니다. 다 합치면 중국을 포함하면 선진국 아닌데도 25기가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면 저기만 보시면 거의 책임은 선진국은 3분의 1이 안 되고 예.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이 3분의 2가 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예. 현재로서는. 그러면 평론가님 모시고 우리가 1점 몇 도 올라서 지금 큰일이다, 마지노선 깨졌다, 네. 이런 얘기를 하게 만든 사람들은 그러면 개도국 사람들입니까? 그게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탄소를 예. 개발도상국이 대부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앞에 차트에서 보시면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했고요. 예. 그다음에 산업이 발달한 거는 전부 다 어디였냐면 유럽과 미국이었어요. 그다음에 일본이었고요. 대부분의 역사적 기간은 저 앞에 보시면 1970년대 80년대까지는 모든 탄소는 미국하고 유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선진국들이 이 판을 깐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지금 그래서 개발도상국에 보고 야 니네 탄소 너무 많이 만들어서 지구가 더워지고 있으니 탄소 줄여. 예. 이렇게 하면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야. 200년 동안 니네가 탄소 다 내놓고 너희는 예. 니네는 그래서 산업화 다 해놓고 예. 이제 와서 우리가 산업화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보고 하지 말라는 게 말이 돼?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야? 예. 이런 불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희들 다 해놓고 지구온난화 주범을 우리로 몰고 있어?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반응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 그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네. 개도국이 탄소 배출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떤 뭐 규제라든지 네.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제어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 유엔에서 예. 모여서 어떻게 하면 지구 차원에서 온도를 낮출까? 그러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줄일까? 이 결국 모든 나라의 사활적인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탄소를 줄여야 되니까 각국이 그러면 탄소 배출량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수십 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선진국들은 그걸 할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보셨지만 선진국들은 이미 탄소가 늘어나고 있지 않거든요. 산업화가 완료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계속 개발도상국 보고 줄여라 하고 있고, 근데 당연히 개발도상 불만이 많고요. 그러니까 그럼 선진국에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야 너희들 우리가 그래 과거에 많이 배출한 거 인정. 그러니까 너희들 탄소를 줄이도록 우리가 도와줄게. 뭐 금전적으로든 예. 기술적으로든 우리가 도와줄게. 예. 줄이자. 이게 하나가 있어요. 예.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잘 안 줄어듭니다. 왜 안 줄어드냐면 탄소라는 게 대한민국이 탄소를 배출하면 대한민국 하늘 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이 탄소를 배출하면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예. 대기라는 거 국경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퍼져나가기 때문에 모든 나라는 다 야 우리는 좀 배출해도 이익은 자기가 누리고 탄소가 하는 손해는 전 세계에 흩어지니까 예. 다들 그렇게 좀 빠져나가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러면 탄소를 줄이도록 강제를 하고 예. 강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면 선진국은 지금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느냐면 야 그래? 그럼 니네 탄소 계속 낸다고? 우리는 탄소를 안 써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제조원가가 많은데 니네는 탄소 써가지고 싸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수출한다고? 그러면 니네 우리한테 수출할 때 탄소를 배출한 만큼 우리가 세금을 물릴래? 색을 매겨버리겠다. 그러겠다라고 하는 분위기고 예. 그것이 최근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복잡한 협상, 그러네요. 갈등 예.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 자체는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이긴 한데 네.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좀 갑갑한 상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금전적 기술적 지원은 있는데 예. 규제를 또 해버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세금으로 묶어버릴 수 있으니까. 한국은 사실은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예, 한국은 개발도상국처럼 핑계 댈 수도 없어요 이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 우리도 적어도 1950년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예. 우리도 탄소 많이 배출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는 너무 선진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도상국이야 우리 면제해줘 이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제적인 협상과 갈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업들이 국제 환경 속에서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 미 의회가 네. 중국을 개도국에서 좀 지위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개독인 거죠. 아직 뭐 생각해 보면 뭐 1인당 GDP로 보면 한국보다 훨씬 낮은. 아니 왠지 뭔가 지원을 받으면서 계속 탄소 배출을 할 생각인가 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네. 어쨌든 기후 골든타임은 지금 도래한 겁니다. 이거는 뭐 개도국이든 선진국이든 막론하지 않고 똑같이 직면하게 됐고 누구의 탓이 크든 개발과 경제 성장만 좋추면서 우리가 앞만 보고 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생산성도 당연히 중요하고 기후 위기도 동시에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심각성 앞으로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 보고서 이런 내용들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 통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무역에 관한 얘기였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저거는 그냥 지구 차원의 이제 손실을 사실은 측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나오고 있네요. 지금 나오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후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더워진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더워지면 즉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더워서 죽어요. 그 열사병이라고 하는데 사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죽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모든 미국 사람들 물어보면 이렇게 해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로 가장 많은 사람이 죽는 게 뭘까? 지진, 토네이도, 뭐 허리케인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통계를 보면 놀랍게도 이 모든 걸 다 합친 것보다 더워서 죽는 게 제일 많습니다. 열사병이 더 많다고요? 열사병이 제일 많습니다. 그건 처음 듣네요. 근데 왜냐하면 열사병은 다른 것 예를 들면 우리가 홍수 때문에 우리가 물에 빠져서 죽는 거하고 다르게 열사병은 측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대부분 심장마비거나 건강 뭐 이렇게 죽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열사병인지 아닌지 파악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아까 그 차트에서 보시면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이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저게 지금 10억 단위가 10억 달러인데요. 그래서 저 차트를 작성한 데는 세계경제포럼이라고 우리 보통 연초에 다보스 하는 그겁니다. 저희가 저기서 이제 자기들이 집계를 한 건데 저기 보시면 가장 최근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저 시기에 1조 4,7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2천조 원 정도 되는 피해를 내고 있다라는 거고 대부분은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면 태풍과 홍수입니다. 태풍은 한국이나 동아시아에서는 태풍이라고 하고 뭐 미국 같은 데서는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거고 홍수는 이제 집중적인 이제 강우량이 늘어나서 되는 건데 대부분이고 제일 위에 보시면 산불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뭐 저거는 그 주택이나 공장이 아닌 뭐 들불, 산불 저런 거 다 합쳐서 와일드 파이어라고 하는 건데 저런 겁니다. 그래서 저게 온도 올라가는 거 무슨 상관이냐인데 건조하면 온도가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극과 남극이 높고 그다음에 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 순환을 합니다. 그 강에서 바다로 갔다가 증발해서 구름이 됐다가 내려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체계 자체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집중적인 이제 호우가 특정 지역에 몰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걸로 인명 피해도 엄청나고 재산 피해도 엄청나다. 그러니까 뭐 수온에도 변화를 줄 수 있고 그리고 앞서 그 산불도 어느 정도 파일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워낙 건조한 날씨에 날이 뜨겁다 보면 또 화재 발생 위험도는 당연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저런 원인들을 봤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펼쳐지는 자연재해를 봤을 때는 1차 산업은 거의 뭐 직격탄 바로 맞지 않나? 왜냐면 우리가 뭐 마트에 가더라도 뉴스를 보더라도 좀 어느 정도 느끼지 않습니까? 특히 뭐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요. 야 이게 뭐 낙과 등의 피해도 이어지고 있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경제에 또 타격을 동시에 준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야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 느끼는 거는 야 이게 사과가 이제 저 강원도 가고 북한에서 지금 많이 한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계속 광어도 올라가고 아까 했지만 그리고 축제 시기도 앞서 저희 전했습니다만 그게 조정돼요. 빨라지기도 하고. 우리 앞에 시간에 해바라기 이제 만개하는 시기가 당겨졌다라는 거잖아요. 그 서울에서 측정한 이제 벚꽃 축제 기간, 벚꽃이 만개하는 거를 한 100년을 보면 45일 정도 당겨졌다 그래요. 45일, 한 달 넘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사실은 지금 아직 저희 6월 아닙니까? 6월이면 예전 같으면 이렇게 덥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6월이면은 뭐 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뭐 폭염 이거는 전혀 아닌 이런 시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벌써 6월인데도
며칠간은 야 이거 에어컨 없으면 못 살겠는데 예. 여름에 나가면 뭐 일사병 걸릴 수 있으니 나가지 마세요라고 막 경찰에서 예. 비상 문자 보내고 좀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6월이에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사실은. 예. 예전에 뭐 에어컨이 있고 없고 이런 문제보다도 네. 지금 보면은 농산물에서도 타격을 받고 있고 네. 어업에 있어서도 보면은 네. 그 통영 명계도 양식이 좀 순환을 겪고 있는데 네. 이것은 원인이 바다 표층 수온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그렇습니다. 하고요. 네. 그리고 정어리 때 집단 폐사도 2년 연속 네. 또 창원에서 이어지기도 했고 네. 자 이렇게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만약에 뭐 개도국이든 선진국이든 다 정책을 많이 바꿉니다. 네. 예, 기후 위기 극복하자라고 모두가 이제 일심동체로 맞서면 네. 어떻게 경제적 손실까지 좀 줄여 나갈 수는 있을까요? 희망은 있습니까?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예. 지금 골든타임은 이미 도래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솔직하게 안 말씀드리자면 될까 봐, 안 되나 제가 해서. 그렇게는 말씀드렸는데 예.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습니다. 아, 말 그대로 지나서 안 되는군요.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예. 지금부터는 말하자면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라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지금부터는 그거는 자연재해, 인명피해, 경제적 피해 다 마찬가지고요. 예. 불가피한데 다만 그거를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덜 피해를 보도록 하는 거지 이제 예. 피해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사실은 없는 아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경제적으로 우리가 자연재해를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 농업 등에서 저렇게 계속 농업 혹 아까 말한 수산업 이런 부분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가격이 올라가요. 그렇죠. 오를 수밖에 없죠. 특히 그런데 이런 가격은 문제가 뭐냐면 다른 가격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옷 가격이 조금 올랐다. 영화관을 가는 가격이 조금 올랐다. 이런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져도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것들이 오르면 못 참는 게 있어요. 식량이에요. 그렇죠. 먹는 거는 안 되죠. 예. 예. 특히 이게 무슨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식량이라고 하는 게 아주 어쩌다가 한번 먹는 별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하는 것. 예. 그러니까 곡물. 이 동아시아 사람들은 쌀 그리고 요새 밀. 예. 그다음에 유럽과 중동 사람들은 밀. 그다음에 어느 지역 사람들은 콩. 이런 부분들의 가격이 폭등을 하면 예. 이건 밀란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몇 년 전에 아랍의 봄이라 그래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갑자기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중동의 여러 독재 국가들이 무너진 적이 있어요. 예. 이 이유가 뭐냐? 스마트폰이 보급돼서 그렇다 뭐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정적인 건 뭐냐하면 흉년으로 밀 가격이 올라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밀로 떡을 만들어 먹거든요. 밀떡을 그게 못 먹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거는. 올해 말씀 들어봐도 역대급 여름이 예고되고 그리고 네. 앞으로도 어느 정도까지 경제적으로 악재가 되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피해를 입게 될지 걱정이 많이 되고 또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이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이 내용 끝이 없겠네요. 네. 오늘은 신현우 경제평론가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